자, 대구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는 드리는데 아까 공고문을 봤더니 면접 기간이 너무 기네요. 와, 한 달 있고 한 달 후에 또 발표하고 이러니까 가을 때까지는 버티셔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일단 대구 붙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저 오픈 강의 겸해서 그냥 같이 인트로덕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는 그 불행하옵게도 여러분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뭐가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뭐 일단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를 봐야 되고요. 또 면접날 가시면 사전 조사서라는 걸 또 쓰고요. 그 다음 집단 토론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개별 면접까지 봅니다. 아주 예, 아름답죠?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옆에 가까운, 뭐, 부산 같은 경우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가서 그냥 면접만 보면 됩니다. 뭐,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면접만 보면 되는데, 뭐가 많습니다. 너무 좀 과하게 많습니다. 원래 자기소개서를 하면 사전조사를 안 쓰는 건데, 두 개 다 하고요. 뭐, 아주 난리예요. 집단 토론도 뭐 30분 정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얘는 결과로 보면 뭐 여튼간에 지저귀복고 삼고 하지만 결과로 보면 그냥 뭐 그냥 크게 변수 없이 됩니다. 물론 일부 조금 우수를 받았다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전에는 듣는데 일부 기술직 분들이 경우여서 그게 과연 우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일베스 바뀐데 붙으셨다는 분이 일부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베스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좀 전해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 달라고 하거든요.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있기는 할 텐데 그게 드러나는 정도로 제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이렇게 뭔가 복잡하면 변별을 세게 해서 막 뒤집는 느낌이 좀 국가직처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결과로 보면 그냥 여느 다른 지방직 뭐 가까운 경북 뭐 이런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북은 뭐 관례적으로 거의 일배수 가까운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처음에 뭐 집단 토론은 아니고 면접인데 그냥 같이 해서 몇 명 앉혀놓고 공통 질문 던지는 방식에 또 뭐 재면접도 막 보고 뭐 이랬습니다. 뭐 요란은 많이 떠는데 결론을 보면 그냥 그러겠습니다. 이게 과정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건 뭐가 하는 거는 많은데 결론은 엔딩으로 보면 뭐 좀 고생,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으나 뭐 결론적으로는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고 못했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가 막 바뀌거나 이런 느낌 자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본이 경산입니다. 예, 경산이어서 대구는 아니긴 합니다. 바로 옆 동네라서 예, 뭐 저희 첫사랑이 예, 뭐 하여간은 그랬어가지고 애정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로 동선로를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아주 살았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좀 불행하신 분들이어서 또 면접 기간 일단 아주 깁니다. 그래서 미리 뭔가를 막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갖지 마시고요. 또 특히 집단 토론 때문에 또 막판에 요즘은 이제 지난해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별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졌는데 특히 이제 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토론을 막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과잉한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마 이번에 지방직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들이 이번에 국가직 붙으신 분들 상당수가 다 지방직으로 붙으셨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많이 뭐 이따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책만 사서 봐요. 뭐 별거 없어 그냥 기출만 보고 확인해요. 이렇게 그냥 라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그 지방의 고유의 그 특이한 어떤 과잉들은 조금 이제 덜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집단 토론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한 4번, 3번 그냥 자기 얘기하시는 거지 뭐 고매하신 교수님, 학자님들도 100분 토론 나오셔서 토론이 안 되는 판에 갑자기 또 뭐 던져주고 토론하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또 하나 걱정. 갑자기 뭔가 이 기출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뭔가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착시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자료를 주고요, 첫째. 둘째, 나오는 주제가 뻔합니다. 예, 나오는 주제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뻔한지는 제가 실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3장 강의에서 실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아는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일단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첫째, 다음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문장, 5문장으로 한 3번, 4번 얘기하면 땡입니다.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뭐 말도 못하는데 토론까지 해야 돼? 토론 못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죠. 결과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은 좀 지난할 수 있겠지만 뭐 토론 좀 못할 수 있죠. 그죠? 뭐 심지어 어떤 면에 뭐 토론 똑바로 이상한 거 했다고 막 면접에 지적을 당한 친구도 있어요. 막 대놓고. 뭐 결과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성의 있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권 시장에 빙의를 해서 이게 권 시장이 오시면서 갑자기 전국 단위에서 뭐 이렇게 국가직보다 더 세게 준비를 하게 만드냐라는 건 권 시장이 한 5년, 벌써 5년 된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중앙이랑 거의 비슷하게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된다며. 참고로 그때는 면접위원들도 다 인사혁신처 때 위탁을 해서 다 데려온 분들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의욕을 가지고 뭐 그분이 좀 힘이 좀 세거든요. 중앙에서 그때 저쪽 빨간 당이 좀 잡고 계실 때라 좀 나름 그저 방송에도 많이 실세니까 내려오시면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면 해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는데 면접 자체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선 괜히 뭐 뜬금없이 다른 지역 옆에 뭐 경북이나 아니면 그 밑에 경남 뭐 이런 부산만 가더라도 좀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면접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묻고 싶은 거 묻다 보니까 되게 중구난방 그죠? 갑자기 교수 갑질 공무원들 사람 왜 행정 이런 용어도 몰라 이러고 막 대놓고 막 얘기하셔갖고 막 뭐 몇 번 울리시고 이러는 아름답지 않죠. 좀 거시기한 풍경들이 있는데 대구는 그런 면에서 되게 깔끔합니다. 되게 뭐 그런 면에서 되게 깔끔하고요. 또 위에 같이 있는 경북처럼 인사과 직원이 오셔갖고 일배수지만 미흡져서 떨어뜨린다며 겁을 주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나이스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별을 막 뭔가 해가지고 이런다고 해서 그러는 것보단 그 오는 친구들이니 올 때 좀 공부는 좀 하고 와라 좀 성의 있게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우수를 많이 주고 미움을 많이 줘서 막 멍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에 대구시 공무원이 될 거면 대구시에서 뭐 하는지 뭐가 현안인지 좀 차분하게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어떤 성의의 문제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 그러게 좀 과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어차피 공부하시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거 많지만 해야 될 범위의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래서 뭐 진짜 이런 걸 모를 줄 몰라서 이런 거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측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게 조금 넓을 뿐.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 일단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잉하다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출입니다. 기출. 그러니까 기출을 장악을 일단 하십시오. 장악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거만 하면 되네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가 안 장악이 되면 이것 뛰어야 될 거 같고 저것 뛰어야 될 거 같고 물사람 무슨 전기차 뭐 클러스터 섬유 뭐 뭘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막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구면 좀 딱 그래 그냥 뻔한 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이걸 잘 장악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하시고 너무 이렇게 약간 널뛰는 분위기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 기출을 위주로 해서 딱 해야 될 거면 장악하자. 그리고 성의 있게 뭐 잘하는 거 필요 없고 성의 있게 내가 그래도 열심히 그냥 준비했습니다라는 표시하자. 또 하나 플러스 뭐 대구의 좀 지역적인 특색이기도 하죠. 공손 모드. 그죠? 경북은 좀 아주 심하긴 합니다만 모르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죠? 죄송하다 감사하다. 요 예의를 좀 각별하게 좀 차리시는 것?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이라, 피가 그쪽이라 참, 저희 집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놈의 예의, 그죠? 무조건. 잘난 척보단 요 모드. 요것만 잘하시면 미흡 방지권입니다. 예. 농담이 아니라 이것만 잘하시면. 근데 당황하셔갖고 이런 거 잘 못하시면 뭐 그런 경우도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신경을 쓰자 정도로 이게 좀 세팅을 좀 하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좀 많고요. 많다 보니까 좀 주마간선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제가 단언컨대 아마 대구공무부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면접 정보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인데요. 제가 대구 교재 만들 때가 제일 신경질 납니다. 뭐 이렇게 많아. 부산 기준으로 하면 3배쯤 됩니다. 3배쯤. 와. 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되게 좀 면접 좀 앞두고 2, 3일 전에는 미리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 녹화를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역에서는 면접 공고문이 좀 바뀌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좀 나중에 제가 또 애먹고 좀 괜히 서비스를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원래는 웬간하면 발표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걸 해서 되게 무리한 스케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컴팩트하게 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교재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외부로 다 카페에 올라가져 있으니까 제 강의는 다 이렇게 띄워져서 하고요. 다음에 따로 메모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는 필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들어두시고 하시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카페에도 있고요. 카페를 꼭 등업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앞에 인트로덕션은 빼고요. 그냥 강의 개요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은 이제 공통적인 면접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녹화한 게 있으니까 그냥 보시든지 말든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1장에서 좀 할 거는 기출 팩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물어봤는지에 대한 것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내셔야 될 게 자기소개서니까 자기소개서 강의를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걱정들이 많으신데 결론 열심히 성의 있게 끝.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돈 내고 첨삭받지 마시고요. 3만 원이래죠 아마? 참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걸 봤는데 아무튼 다음에 두 번의 면접 전략이라는 건 나왔던 기출들을 좀 분류를 하고요.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체계를 갖고 준비하시는지를 좀 정리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정은 제가 뭐 그렇긴 합니다만 대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 면접 강사가 정리해주는 거의 보면 현안 자료라는 게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그죠? 어디 이만큼 해가지고 그런 거에 낚이지 마시고요. 현안을 대구의 현안과 행정을 가장 잘하는 분은 누굴까요? 면접 강사일까요? 누구겠어요? 대구시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가장 잘하시는 분 딱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직이신 그분.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카톡으로 대구시 현안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줬겠죠, 당연히.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모르는 현안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안입니다. 아셨어요? 사복지기 현안과 예를 들면 건축지기 현안은 다른 현안이에요. 그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과잉된 정보들이 흘러다니는 게 대표적인 게 현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현안인지를 찾아보시는 것 간단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거리를 찾는 것, 즉 현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내가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되니까. 뭘 찾아보실지를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는 이게 사장은 면접 방법론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뭐 그냥 필요하시면 들으시고요. 특히 이제 5장 6장이 있는데 이건 들으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것도 너무 좀 거창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옵션으로 빼놓고요. 요 4장 강의의 인적성과 공직권 4장 강의 뒤에 보시면 두 번째 파트가 요 인적성 공직권 약간 요약 강의처럼 되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보시고 5, 6장은 좀 부담 없이 좀 제끼셔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직렬 전공 질문인데 각 솔수 직렬 분들 책 뒤에 보시면 부록겸해서 전국에 퀴즈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는 많은 편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없지는 않은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본격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분들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아카이브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 직렬별로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퀴즈 질문들 있죠. 직렬마다 있는 퀴즈 질문 따로 아카이브를 모았으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그 정도만 좀 간단하게 모르지 않는다 정도 답변하시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았으니까 없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질문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쪽 직렬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직렬이나 전문 직렬은 그렇고요. 보통 일행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행정학 퀴즈 질문들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뭐 신뢰보호의 원칙이 뭐네, 뭐 고시와 공고의 차이가 뭐네, 손해배상, 수실배상 뭐 이런 거 뭐 차이가 뭐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물으면 탁
뭐 말로 하기가 되게 알면서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머릿속에는 도는데 말은 안 나오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는 그 행정학 전문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는 해서 뭐 부담은 없는데 예전에 그래서 용어 사전 비슷하게 기출을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한 30페이지짜리 용어를 정리했는데 그게 그 맥락 없이 하니까 단순히 외우시는 거라 재미도 없고 어떤 분은 행정 학은 했는데 법은 안 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지자로는 몰라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 합격생들 몇 분 해가지고 같이 좀 여러분들 수험서에 나와 있는 책에 맞춰서 빈출 용어들이나 개념들만 따로 모아서 뒤에다 정리를 한 30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20몇 페이지 정도에. 원래 수강 사업인데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아마 하신 분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뭐 개략적인 정리가 돼서 혹여 물으면 그냥 모르지 않는 정도 점검하는 정도로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복직 분들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사복직은 사복 전공인데 사복은 복지제도에 관련된 질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구는 그것도 좀 적기는 합니다만 또 언제든지 물으면 되기도 하는 거여서 복지직은 비전공자가 기본적으로 증만 따신 분들이 한 80% 90%입니다. 내가 비전공자라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복직은 좀 법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2-3시간 정도 강의가 따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복지 강의가. 그래서 그거를 일단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약간 남은 좀 엑스트라로 좀 남은 용어 사전만 따로 제가 몇 페이지 그 뒤에다 사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적어놨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가자 정도로 라이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각 직렬 전문들은 그 정도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후기 사례집이나 질문들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수강생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제 교재와 책에 있는 자료는 전체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교재 다 때려 넣으면 이따만게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컨셉은 강의도 줄이고 교재도 줄이고 대신에 이북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나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 하는 게 오메가메 이용하시기 더 편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 카페입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등업을 하시면 뭐 다른 거는 다 제 카페는 그냥 뭐 등업 다른 자료는 다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방직 수강 자료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폰에서 볼 때는 모바일로 볼 때는 좀 다르실 텐데 각 지역별로 다 있고요. 이 중에 보시면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에 들어오시면 여기에다 대구 자료는 다 모아져 있는 지금 현재는 이따 일장 설명해 드린 기출지문 세트와 다른 전 지역의 면접 후기들이 모아져 있는 링크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교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고 밑줄 치고 한 교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웹에서 언제든지 웹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링크 타고 가시면 굳이 교재 안 오시더라도 이거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밑을 하이라이트 친 게 그대로 여기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괜히 뭐 필기하고 그러실 거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교재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뉴스북은 나중에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여기다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것인데 이거는 내가 따로 나중에 3장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등업하셔가지고 좀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서 좀 일단 강의 인트로덕션은 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일단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면접 공고문 얘기를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면접날 발표하는 날 하니까 이런 거 하나는 좋네요.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면접 공고문은 보니까 한 1.2배수 예년처럼 배수는 한 1.2배수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물으시는데 우수나 미흡이 얼마나 드나요? 사실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알기가 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준으로는. 예전에는 또 변수가 좀 다른 것이 예전에 서울시가 지방직 보건 한 달 반, 2달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유출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같이 봐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국가직을 보셨던 거의 대부분이 농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방직을 다 붙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선택법도 좀 달라질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배수 정도를 여유 혹시 몰라서 빵꾸 날까봐 여유를 뽑는 게 정상적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적게 뽑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1.2배수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냥 루틴하게 하던 대로. 그래서 우수가 미흡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미흡은 모르겠고요. 당연히 우수는 일정 부분은 아마 줄 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정 정도는 국가직처럼 30% 정도 가까이 주면 약간 좀 그게 티가 나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친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보고 저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서 한 20% 정도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오전조에 뭐 한 7, 8명 정도가 한 조가 된다 그러면 조당 7, 8명에 한 명 정도의 우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우수가 커트라인에 있어야지 티가 나는데, 그죠? 그냥 받는 분이 받으면 아무 티가 안 나잖아요. 보통 받아도 붙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조에 한 10명 정도씩을 보게 될 텐데, 오전조, 오후조. 한두 명은 아마 주기는 할 텐데, 그게 뭐 전략적으로 이제 1배수 밖에 있는 분들까지 줘야 이제 그게 좀 티가 나는데, 그렇진 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아마 10명이면 한 4명, 3명, 4명까지 우수를 줘야 그래서 1배수 밖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티가 나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유의미하게 포착될 정도의 데이터로 남을 정도는 좀 아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1배수 바뀐 거로 보였지만 지난해 서울시 빠져나가고 국가직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안에서 결혼이 일부 있어서 조금 1배수 바뀌지만 보통이어도 좀 붙는 요인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는 또 그렇지도 않고, 원래 되게 다른 시험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튼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커트라인 분들이라도 일단 본인이 아무 고민을 하시고요. 공단기를 아무리 계속 들락날락 그러셔봐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물론 합격생들에게 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감만 있으시겠고요. 일단 뭐 많이 걱정을 많이 해서 등수가 한 명이라도 올라가면 걱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관없잖아요.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래서 뭐 커트라인인 걸로 추정이 되시는 분들도 꼭 우수 받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도리어 받을 우수도 못 받습니다. 제 경험칙은 오버하시게 되고요. 뭐 토론 같은 데서 특히 집단 토론에 우수 받겠다고 오버하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집단 토론의 특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개념이, 같이 협동을 하는 걸 보는 게 기본적으로 집단 토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튼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뭐 마음은 되게 복잡하시겠지만 쿨하게 하시고, 다만 내가 답변의 밀도를 좀 높이고 내 얘기를 좀 많이 어떻게든 좀 하겠다라는 컨셉, 잘하겠다는 컨셉이 아니고요. 내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는 컨셉, 내 얘기를 어떻게든 많이 드리겠다는 컨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맞고 옳고 조금 더 좀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를 받겠다고 덤비시거나 여러 가지 스터디 여러 개 돌리면서 조금 이렇게 좀 기계적인 답변, 뭐 이렇게 뭔가 모범 답변 같은 거를 막 찾으시려고 가시면 그 최초의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줄면 줄었지 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본인 얘기를 하셔라. 제 강의 기본적인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하시고 본인이 성의 있게 준비하신 걸 자꾸 티를 내시는 그게 본질이지, 그죠? 마음은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쿨함과 시크함으로 준비하시는 것만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제 경험칙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은 그렇고요. 면접 제가 쭉 봤더니 예년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단 인성검사, 예전 적성검사도 봤는데 이번에 인성검사만 보는 모양입니다. 50문제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 갔다 오시면 됩니다. 끝. 제 카페 오픈 강의에 와보시면 이거 어떻게 만들고 설명을 한 30분 정도 드린 게 있습니다만 그거 보시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대충 취재한 거 아니고요. 만드는 사람한테 직접 어렵게 취재를 해서 정보를 알아낸 거기도 합니다. 제가 뭐 자세한 영업 기밀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 다녀오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면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아무. 이거 갖고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노벨상을 10번은 받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그죠? 농담이 아니라 4년 전만 해도 노량진에 인성검사 테스트하는 거 3만 원인가 받고 강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강의가 사라지게 만든 게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실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다녀오시고, 여기 나와 있지만 안 가시면 면접 못 보십니다. 꼭 기를서가 무조건 있다는 것도 가져오시고요. 행정적으로는 이날 뭐 서류 같은 거 들고 오라고 합니다. 증빙 서류들이 있죠. 각종 들고 와서 아마 이날 제출하게 보통 만듭니다. 행정적으로는 편합니다. 한번 소집을 시키는 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쇄과 입장에서는 좀 편한 건 있습니다. 확실히. 뭐 그냥 다니만 오십시오. 오케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면접 일자도 되게 기네요. 거의 2주를 면접을 보니까 참 기네요. 진짜로. 많이 뽑아서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스터디를 뭐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원들을 통해서 뭐 정보들이 고유가 되겠습니다만, 스터디를 안 하시더라도 수강생분들은 카페 등록하시면 제가 카페 위에다가 나중에 지역별로 2가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지역별로 대구 가면 대구 첫날부터 뭐 그날 오전 건으로 봐야 오후 알려두고 이러는 건 조금
뭐 그 적절한 것 같지가 않아서 면접이 다 끝나 그날 면접이 끝나 6시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모아서 대구 1일차, 2일차에서 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뭐 나오는지 대략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똑같을 겁니다. 예, 지난해랑 다를 거 거의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어저께 오늘 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저께 충남 교행이 지방직부는 처음으로 면접을 받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일반 지방직으로는 처음으로 인천이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별로. 그죠? 자, 먼저 보는 데서는 특히 시사 문제나 뭐 행정학이나 조금 타임리한 질문들이 일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나온 건 제가 다른 전국 링크를 따로 하나 드릴 겁니다. 예컨대 충남교행에서 충남교행은 문제 5개만 내고 똑같은 문제를 하니까 뭐 변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만 그 중에 한 문제가, 그죠? 기업에서 왕따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희롱만 아니라 예컨대 왕따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개정이 됐는데요. 그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가 나왔길래 그런 류의 것들은 뭐 소소한 거기는 하지만 제가 전국 단위에서 다시 링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계시면 뭐 정보 때문에 뭔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면접이 길어서 아마 뒷번호 가시면 되게 괴로우실 겁니다. 정말로. 이게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할 것도 없고 그런 버전이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면접 막 초장부터 뭐 한다고 막 진 빼지 마시고요. 되게 긴 시간입니다. 한 달. 정말 시간 안 갈 겁니다. 그다음에 시작하더라도 기술직 분들은 아마 뒤인 것 같은데 일정을 보니까. 그죠? 일정 보니까 뒤쪽이 아마 기술직 분들이시겠죠? 뭐 운전, 방통, 뭐 간호, 보건 분들 아주 죽어나실 겁니다. 이제 나중에 뭐 물었다고는 하지 걱정은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좀 마음 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천천히 좀 발동을 좀 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때 중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자소서는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자기소개서는 빨리 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 좀 면접 공고문 상으로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집단 토론 30분, 개별 면접 20분 하고요. 자소서 내야 되고 면접 당일날 사전조사서 가서 뭐 문제 2개 나오면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면접 전에 인사검사 봐야 되고 하여간 공무원 면접을 살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개별 면접 7분만 보는 데도 있습니다. 부러우시면 거기를 내년엔 글로 악담이 아니고요. 그냥 액땜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좀 과하긴 해요, 솔직히. 자, 이 정도 먼저 공고문 받고요. 일단 자소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교재 보시면 일단 앞에 좀 인트로덕션을 조금 아까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좀 하도록 하죠. 일단 기출경영 분위기는 그냥 되게 그냥 쿨한데 가끔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조금 까칠하게 좀 묻는 분들이 뭐 조가 한 10개 정도 아마 돌아갈 겁니다. 최소한 10개 조 이상이 한꺼번에 진행이 될 텐데 뭐 하다 보면 좀 특이한 분들이 꼭 한두 명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측면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젠틀하게 하고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되게 그냥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훨씬 더 크기도 하고요. 아까 변별력은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예. 면접시험 개요입니다. 개요 말씀은 1.2배수 정도 뽑았는데 원래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사전에서 자기소개 내고 인상검사 보고 그렇습니다. 면접 당일날 가시면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집하시면 집합하시고 오전 쪽, 오후 쪽 따로따로 집합하시면 뭐 인원 확인한 다음에 사전 조사서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 2개를 주고 20분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자기소개서는 안 쓰는 국가직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그래서 당일날 공통을 뭔가 써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험형 하나 상황형 하나 이렇게 보통 주는데 뭐 이러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 뭐 당신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지 쓰시오. 20분 쓰는 것인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긴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국가직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쓰시는 건데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당연하게 쓰시고요. 각 조별로 이제 일괄해서 각 조별로 배정된 대로 들어가서 아마
같은 조죠. 그러니까 같은 조의 면접위원들한테 들어가서 토론을 받도록 집단 토론을 하고요.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계시면 각 조가 제가 몇 번이면 1번이면 1번 각 조의 1번들만 먼저 개별 면접 20번 보시고 웨이팅하다 1번 끝나면 1번은 집에 가시고 일단 2번 들어가시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까지는 같이 하고 개별 면접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은 30분 정도 일괄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개별 면접은 20분인데 일행은 첫날은 좀 채우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좀 줄어들거나 뒤에 가서 일정을 조금 밀리면 한 15분, 10분 좀 짧게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규정은 20분입니다. 다음 면접위원은 재작년까지는 3분이 하셨는데 작년부터는 2분인 걸로 들었습니다. 꼭 2분 다 교수냐? 한 명은 당연히 대구시 공무원이고요. 한 명은 외부 인사여야 되는데 되게 외부 인사원들 중에 10개 조면 10개 조에 다 교수님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북 공무원이 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외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다 교수가 온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민간에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교수를 10명씩 섭외하려면 힘들잖아요. 거마비도 많이 듭니다. 교수님들은 원래 몸이 무거우셔서 거기 가까운 대학에 아마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보통 오시는 분이 주로 오시기는 합니다. 근데 외부 공무원들 서로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해요. 그래서 이 지자체들끼리 공무원을 외부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다른 공무원이라면 퇴직자 공무원들도 오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수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교수가 있는 줄은 티가 납니다. 갑자기 시사 질문을 많이 묻거나 갑자기 행정학 퀴즈 질문을 막 물으시거나 갑자기 지적질을 하시거나 공무원들 쌤 이런 것도 왜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지적질을 하시거나 그러면 교수님입니다. 예, 교수님이 많이 오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주에 걸리시면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말했죠? 결과를 생각하시라고요. 과정이 힘들면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이 힘들면 근데 면접에서 지적질을 당하면 내가 무슨 큰일이 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뭐 해피엔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특징 뭐 지난해 기준입니다만 뭐 이렇게 매년 그 변동폭이 거의 없는 데입니다. 그죠? 국가적 면접 방식이고 난이도는 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 나름 공정하게 한다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탁구 공도가 한번 뽑으실 겁니다. 각주 1번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면 1번 문제지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뭐 그런 식의 나름대로 그런 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다음에 근데 면접 범위가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의 편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고 특히 뭐 대부분 비슷한데 한 교수님 들어가는 줄은 특이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 국가직 면접처럼 예전 대개 지방직 모양 그냥 하나 묻고 끄덕끄덕, 두 번째 묻고 끄덕끄덕 이런 분위기인데 국가직은 하나 가지고 물면 이제 계속 꼬리꼬리 물면서 10분 이런 게 국가직 면접이 갖는 되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몇 개 질문은 꼬리 질문, 뭐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기도 합니다. 일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걱정인데 제국적 현안인데 제국의 현안에 관련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량으로 보면 왜냐? 일단 사전 조사에서 하나 정도의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대구시 현안에 관련된 뭐 축제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나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집단 토론 거의 대구시 발전 방안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이죠. 두 개가 일단 다음 또 개별 질문에서도 이거에 대한 꼬리 질문 혹은 토론에서 발언한 거에 대한 꼬리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사전 조사서에서 쓴 거에 대한 꼬리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상관없이 이런 거 아냐라고 묻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체감도로 보면 대구시장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체감도가 듭니다. 근데 본인이 뭐 장점 무슨 경험 이런 질문이 원래 되게 그 공무원 면접에서는 메인이죠. 상사가 부당지 시험을 어떡할래 이런 류의 공직관유의 질문들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어야 되는데 그게 한 3분의 2쯤 돼야 되는데 대구는 체감도가 토론도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3분의 2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근데 딱 집어서 묻는 규정 질문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에 대해서 아냐 이런 식의 대구에서 이런 거 하는데 찝는 거는 없겠고요. 대구시 뭐 축제 가본 거 있어요? 뭐 그러면 뭐 손님들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있죠. 이런 걸 되게 오픈형 질문. 여러분 준비하신 거를 그냥 얘기하시면 되게. 대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거나 혹은 대구시 청년들이 다 그 외지로 서울로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이 안 떠나가게 하겠느냐 류의 질문들. 이렇게 좀 열려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준비해 가시면 준비한 것을 그냥 얘기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많아 보이지만 부담은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좀 간간히 행정학지문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 학원형 답변들을 가지고 뭐라고 타박하는 면접위원들이 꼭 계십니다. 다는 아닌데 뻔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나 본인 생각 좀 얘기하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뭐 창의적인 생각 좀 얘기해봐라 젊은 사람답게 이런 얘기를 하거나 혹은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하라라는 이게 뭐냐 그러면 되게 뻔한 답변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딱 두 군데가 이런 면접인 지적을 하는데 대구와 부산입니다. 예, 아까 그렇습니다. 부산은 학원 이름도 얘기해줘요. 거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랬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굳이 그러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는 건 대충 프레임을 좀 잡고, 선입견을 좀 잡고 가셔야지 괜히 문제부터 보다 보면 겁부터 나거든요.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설레발을 좀 미리 앞에다 좀 쳤습니다. 일단 사전조사 보기 전에 일단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재에는 2장에다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교재,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안 해놨는데, 교재 2장에 보시면, 2장 뒤에 제가 자소서를 따로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저 띄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아마 자소서 쓰는 게 급하실 것 같아서 뭐 그거부터 좀 먼저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네. 2장 뒤에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내만 좀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뭐 첨삭해 주세요. 돈 쓰시고 이러실까봐 괜히 미리 좀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2장 뒤에 보면 제가 저기 따로 자소서를 넣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장이 아닌가? 1장인가? 죄송합니다. 1장 뒤에 있나? 1장 뒤에 1장 뒤 같습니다. 네. 요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1장 뒤에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 자기소개서 가이드 했는데 일단 인트로덕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는 그죠?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 뭐 2장이나 3장 갖고 오라 그러면 2장 갖고 오라고 할 텐데 면접 2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사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인사과에서 귀찮다고. 뭐 부정방지 소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전주 10명이다. 10명 이상이 될 겁니다. 면접이 커버해야 되시는 게 오전주 10명입니다. 그러면 10명 찍게 뭐 한 장씩 쓰게 돼 있으니까 10장이 묶어져서 면접 두 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프린트해 보신 거를 철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죠? 10명께 묶여올 거고요. 여러분 미리 볼 시간도 없습니다. 되게. 그럼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슥 넘겨봅니다. 한 장이면 이 정도입니다. 딱 보고 한 5초? 잘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셔봐야 안 들어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꼼꼼하게 볼 시간 자체가 없고요. 볼 필요도 없고요. 봐봤자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아름다운 문장이거든요. 북극생과 같은 공무원, 무슨 벌새와 같은 공무원, 무슨 책을 봤더니 헌신과 봉사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막 적어놓으셨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해하셨어요? 대개의 경우는. 뭘 봐요, so what? 아무 감흥이 없어요. 당연하게. 남는 건 뭐겠어요? 어이구, 이거 알바 오래 했네. 어이구, 일을 회사 다녔나 보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갔다 왔어? 어이구, 그래도 대구시 뭐 좀 알아보려고 애썼네. 뭐 좀 아는 척도 좀 했네. 이런 정보밖에 안 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5초, 10초 보는데. 10명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다음 오후에 또 10명 걸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지도 않아요. 뭐 자기소개 해봐야 그러고 한번 쓱 되게 보면 자기소개하라고 코 박고 그것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가봐요. 물어볼 게 있으면 묻고요. 없으면 많은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 좋냐 없어야 대구는 조금 왕왕 묻습니다. 궁금한 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좀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좋은 거냐 없어야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서면 면접 같은 개념입니다. 서면 면접.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실 거를 글로 써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간 자소서 샘플들 구글링 하시면 한 100만 가지쯤 돌아다니고요. 유튜브만 보시고 자소서 쓰는 법 100만 가지쯤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서 대개 보면 뭐 조금 이런 전략 어쩌고저쩌고 막 써놓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귀등에도 안 들어오고요. 사람을 안 뽑아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한 자기소개서 한 100장쯤 한번 놓고 봐야지 저런 아름다운 평가 기준이 있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두 명, 3명 정도 보는 것만 꼼꼼하게 보죠. 하지만 그렇진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 관한 정보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정보. 알바 며칠 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 이름은 밝히지 못하십니다. 다음, 대학은 아니지만 전공. 전공에서도 내가 무슨 과목 이런 거 더 잘했다. 관심이 있었다. 그죠? 3개월 이상 알바한 거 은근과 끈기가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결석 한 번도 안 했다? 최고죠. 나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셨어요? 별별 알바 다 해봤다. 별별 알바 다 해봤으면 민원인도 상대 다 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에 관한 정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를 그냥 조곤조곤 레토릭을 구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박따박 쓰시면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끝. 어디 갔다 왔다 공부했다. 그죠?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 회사 이름만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모 회사, 땡땡 회사, 삼각형 회사, 이쪽 분야의 모 회사. 대구에 있는 거 자랑하고 싶으면 대구에 있는 땡땡 회사, 땡땡 물류 회사에서 상하차만 6개월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경력인데요. 이해하셨어요? 뭘 자랑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요. 질문이 있건 없고 이런 친구군. 아름다운 얘기, 정보가 없는 얘기를 쓰시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 이겁니다. 본인에 대한 정보. 특히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일수록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자기소개서를 얘기 보시면 성격 전답. 선생님 성격만 적어야 되나요? 선생님 지원 동기와 각오 목표가 봉사활동인데 저기 대학교 때 제가 이런 거 경력 쌓은 게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쓰나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경력이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성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말씀드렸죠. 누가 본다고 면접위원이 보고 여기 항목에 맞는지 미술집에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쓱 보는 거야. 5초짜리. 뭐든 좀 자유롭게 적으시라고요. 자유롭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기계적으로 칸이 나눠져 있기는 하나 이 칸은 쌍팔윈도 스타일의 항목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사실 없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자유롭게 뭐든 비벼서 넣어서 쓰십시오. 열심히 본인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셨어요? 여기 주의사항 같은 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신, 학교, 출생지. 출생지는 쓰지 말라며요. 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건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구에서 학교 다녔어요는 써도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제가 명문대 나왔어요. 아버님이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죠? 저 가방 끊기라서 박사, 석사 학위가 있어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취지인데 하다 보니까 별별 걸 쓰지 말라는 걸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당히 표현 있죠? 제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죠? 가까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이게 트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관련된 얘기를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뭐해서 다시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실 이게 면접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그리고 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같은 거 좀 대구시 좀 찾아보셔서 좀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죠? 성격 봉사활동에다가 내가 그냥 주민들한테 일 열심히 하시는 게 봉사잖아요. 활동 안 하고 봉사활동 간단하게 있으면 몇 개 좀 적으시고 추가로 제가 진짜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것에 관심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업무를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고 싶다. 약간 이런 논리 구조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유롭게 좀 제발 아셨어요? 거기서 3만 원 주고 첨삭을 받으셔봐야 뭐 나오겠어요? 그죠? 문장 만들어주기를 합니다. 문장 만들어주기. 면접 강사가 어떻게 여러분이 첨삭을 해줄 수 있나? 전 이해가 안 돼요. 첨삭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그대의 인생들을 어떻게 알아서 무엇을 첨할 것인지, 무엇을 삭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는 판에?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문장 다듬기는 구글링 하시고 자소서 샘플 아름다운 거 많습니다. 복사붙여넣기 해서 대충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 그래서 3만 원 아껴서 삼겹살을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치맥 페스티벌 하네요. 그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치맥 페스티벌?
시작 안 했나? 그죠? 그걸 들고 가셔가지고 치맥 페스티벌에 체험을 하고 오십시오. 아셨어요? 거기서 정리하실 때 물론 공무원 분야가 행사 답장 없으시겠지만 거기 가서 좀 테이블도 좀 치워주시고 쓰레기도 좀 봉투 좀 날라주시고 하시면 봉사활동입니다. 아셨습니까? 행사 지내는 거 딱 보면 진짜 꼬장 부리는 사람, 막 버리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냄새도 좀 날 테고요. 아,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건 좀 해야 되겠다. 개선 방안입니다. 면접 준비가 별게 아니에요. 3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당 생맥 2잔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면접 준비라고 하십시오. 면접 준비라는 건 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들어오시면 좋은 자기소개, 제가 아까 말씀 수강생 오픈 자료로도 올렸습니다만 지방직 좋은 자소서란 이래가지고 게시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소식 제가 샘플을 드렸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야, 베낄 게 있다니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설마? 여러분들이 좀 조생하셔야지. 편하게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소서란, 그리고 또 좋은 면접이란 마찬가지로 자소서는 서면 면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면접이란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의 생각, 경험, 경력, 뭐든, 그죠? 포장하지 말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은 면접입니다. 여기도 아마 예시를 들을 때 연애랑 비슷해요. 연애도 많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귀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남자분들 중에 얘는 뭐 잘난 거 없는 것 같아. 이쁜 여자들만 사귀더라? 이런 느낌? 그런 분들은 되게 야, 말을 재밌다 이거 아닐걸요? 잘 보시면 대개의 비밀은 자기 얘기들을 잘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늙어서 이 더울을 깨우쳐서 돌이킬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자,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요거 전에 밑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전남에서 찍은 겁니다. 근데 자소서 양식의 폼은 좀 달라요. 항목은. 근데 항목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본인에게 쓰시는 데는. 제가 여기는 발표하고 3일 뒤에 자소서 내라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한 거긴 합니다만 조금 정리가 덜 돼 있으면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본인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좋은 정보인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세요. 이거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소서 샘플을 보시면 그거에 받쳐주는 것인데 100개사 쓰려면 뭐 하는 건 없으실 거예요. 저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예전에 뭐 대구권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크게 본인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소서와 정보가 담기지 않고 아름다운 말만 담긴 자소서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양 많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그래 이게 정보가 많은 게 이런 거구나. 그 아무거나 열심히 내가 얘기하면 좋겠구나. 이거를 좀 체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이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들한테 종이로 말을 건다는 느낌 있죠? 아셨습니까? 뭐 대구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북 같은 거나 경남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 안 살아 이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전남 이런데.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는 양식도 별로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그냥 아무 학한도 없어요. 괴롭잖아요. 물을 건데 많이 묻습니다. 어디 사냐고 대놓고. 저 같으면 그럴까? 저 섬에서, 그러니까 섬에 많이 보낸다는 질문 많이 합니다. 여기 전남도에 가면 그런 강의를 들었을 텐데, 가면 내가 그 섬에 가서 읍에서 제가 땡땡섬, 읍 앞에 초원 다방에서 자소서를 씁니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왜 왔느냐? 제가 솔직히 여기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면접 준비하고 합격하면서 당연히 가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듣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와서 그죠? 여기서 내가 근무할 곳에, 근무할지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공간인지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감도 쓰시고, 나의 느낌과 감상이 나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편안하게 쓰시고요. 그러시면 질문이 있건 없건 좋습니다. 당연하게. 자, 다음에 돌아가셔서 이제 간단하게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참고로만 하시고요. 기타 등등이니까 다시 좀 돌아와서 앞으로 면접 진행 방식만 좀 간단하게 여러분 기출 문제들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공포의 사전 조사서입니다. 뭔가 자 사전 원래 국가직은 사전에 뭔가 조사한다는 의미여서 이름이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자기 기술서로 내가 쓰는 거다 이런 용도로 바꿨는데 아직도 여기는 사전 조사서라는 말을 아주 옛날 말을 그대로 좀 쓰기는 하네요. 기출 보시죠. 일단
두 문제에 대해서 20분간 씁니다. 문제는 일자별 다르고요. 오전 오후 당연히 다릅니다. 안 나온다는, 같은 거 안 나온다는 뜻이고요. 후속 질문 있기도 합니다.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면제위원한테 여러분이 작성하자마자 걷어갑니다. 한꺼번에 쓰고요. 오전 쪽 한꺼번에 싹 걷어갑니다. 걷어가면 바로 면제위원한테 바로 갖다 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면제위원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를 봤던 인성검사 결과지. 그죠? 협동성 10점 만점에 몇 점, 자립심, 창의성 몇 점, 이런 항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 개별의 평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 일종의 패턴 평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괜히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찍고 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소서 여러분 주신 거, 다음에 당일날 쓰신 가 3개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면제위원들에게서 자소서를 더 집중해서 볼까요? 얘도 집중해서 볼 쾌가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그래서 결론 성의 있게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의 있게 열심히. 모르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사람을 10명 걸, 하루에 20명, 30명 거를 봐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죠? 독인, 객인이라는 뜻입니다. 단 성의 있게 쓰는 건 티가 나겠죠. 한 3줄 쓰는 사람, 답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 3줄 쓴 사람과 별 내용 없지만 밑에까지 쓰는 사람은 티가 나겠죠. 시각적으로 바로. 왜 거기 성의가 없냐. 그런 느낌은 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해하셨어요? 열심히 밑으로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옆으로 안 채우셔도. 계절식으로 따다다다닥 내려서.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20분 안에 그래도 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글로 쓰시면 하나 쓰다가 20분 갑니다. 더 힘들어요. 문장으로 쓰시면 계조식으로. 여러분 수험서나 재교재가 계조식이잖아요. 딱딱딱딱 큰 쳐가면서 그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라이트하게 쓰시고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몇 번 써보는 연습 시간 재놓으시고 괜히 또 반만 못 쓰고 이러면 왜 못 써요? 이런 지적 받으시면 그렇잖아요.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보다는 일단 성의를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성의부터 좀 보여주자 정도로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난해 9급에 나왔던 겁니다. 자, 하루에 2개씩 줍니다. 이렇게. 제가 문제의 워딩을 정확하게 복귀는 안 돼서 요지만 쓰긴 했습니다만, 잘 보시면, 하나는 여름 축제 하나. 아까 말했죠. 3만 원 아껴서 치맥 페스티벌 갔다 오시면 뭐라도 썼겠죠. 그죠? 오케이? 아셨죠?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자랑도 좀 하시고. 두 번째. 공무원에 가져야 할 덕목과 공무원의 마음 자세. 봉사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아까 그 몇 거를 뭘 채우지? 그런 걱정이 들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봉사 정신 2줄이면 충분한데. 이해하셨죠? 뭘 써야 될까요? 내가 준비한 거, 자랑할 거, 껴가지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열심히. 봉사를 쓰시든지, 경력을 쓰시든지, 희망 업무를 쓰시든지.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이거는 뉴스에 나왔던 시사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깝깝해요. 계산방안. 주식 사고 났는데 어떡하라고, 씨. 이해하셨죠? 이런 게 진짜 깝깝한 거예요. 이게 쓸거리가 없는, 아니, 그냥 안전장치하고 그저 애들 벨이라도 만들고 이런 간단한 거 있는데, 그거 3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뭘 쓰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꼭 채워야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나오면 좀 깝깝하죠. 그죠? 뭐라도 좀 채워 쓰는 게. 상품이나 장점을 쓰고 문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 때 쓰시오. 이거랑 다른 질문인가요?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내 자랑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아니면 뭐든 열심히 할래요. 안 되면.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는 본질을 보셔야 된다. 문제 외형을 보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오후죄 걸렸어요. 오후죄 걸렸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치맥 페스티벌은 갔다 왔어요.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좀, 쓰레기부터 하나 달라 그래갖고 거기 병도 좀 치우고 청소도 좀 하고 왔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겠어요? 봉사정신 쓰고 제가 갔다 왔는데 이렇다라는 얘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제로라는 친구를 자꾸 어프로치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정답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죠? 다음, 안전도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왔죠? 이런 것도 참 깝깝해요. 그죠? 갑자기 뭘 쓰지 이걸 참. 하지만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유는요. 나중에 3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싸. 쓰시게 될 겁니다. 소리요. 대구시가 뭐 하는지 알면 되잖아요.
아냐 이런 말이죠. 모르는데 모르면 이건 진짜 꽝이죠. 동네 얘기라도 뭐라도 열심히 쓰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삶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일을 쓰셔.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열정적으로 했던 일. 다음 대구공항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걸 주로 많이 예상을 하시죠. 논란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건 뭐 쓰기 쉬울 겁니다. 도리어 열심히 하고 그죠? 경북에서 같이 해서 빨리 허가 내줘야 되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희망 업무와 가고 싶은 이유 쓰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도 있네요. 4차 산업 선도도시. 뭔 소리야 이건 또. 이런 건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물산업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이게 제일 쉬운 질문이라고요. 바로 쓰실걸요? 준비하시면. 아싸 이러고 그냥. 자, 다음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했던 노력.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죠? 질문이에요. 일종의 개별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청년 실업 상승. 어떠고 저쩌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했으면 권 시장이 해결했겠죠. 참고로 잘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치맥 페스티벌에 많이 오시면 치킨집도 늘고 고용도 늘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대구 뭐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대구 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혹은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선도도시가 되는 방안이라든지 같은 질문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셨어요? 그게 발전 방안이잖아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지방세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지방세수를 확보할 방안, 늘릴 방안. 치맥 페스티벌 손님 많이 와서 많이 사주면 당연히 지방의 세금이 늘어나겠죠. 이해하셨어요? 같은 질문이라고요. 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전부 다. 다음 갈등, 이거 많이 묻는 질문이고요. 갑질 행태가 이게 뉴스에 나왔던 시사 질문이기도 합니다. 관광 정책,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치맥 페스티벌 여기 또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대놓고 쓸 수 있겠네요. 야, 치맥 한 번 3만 원 먹고 아름다운. 다음 지방분권 활성화. 아, 이런 게 좀 깝깝하긴 해요. 아이씨. 근데 쉬운 질문입니다. 이유는 정답이라기보단 딱 그냥 여러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있거든요. 어딘가에. 어딘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많이 묻습니다. 신문이나 책 읽은 거 써보라는 질문. 빈출 질문입니다. 다음에 수도권으로 청년과 인구 몰리는 현상이나 또 청년 실업률 높은 거나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는 거겠죠. 가니까 일자리가 없거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하면 치맥 페스티벌 어떻게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책 물어봤죠? 추가 채용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자, 대충 보시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사적인 질문 한 두세 개에다가 대부분의 나머지 것들은 뉴스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대구 발전 방안입니다. 실종에 다. 공항이 됐건 축제가 됐건 4차 산업이 됐건 실업률이 됐건 청년 정주라고 표현을 쓰는데 정주를 시키는 방안이 됐건 같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서조서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심지어 그럼 작년에는요. 재작년을 한번 봅시다. 재작년 어땠는지. 잘 보시면 심지어 아마 같은 질문도 보이죠? 지방복권 활성화 방안. 이해하셨죠? 이건 살충제 파동은 그때 당시에 뉴스니까 신경 쓰실 거 없겠고요. 공무직 전환, 사드 배치, 여기 대놓고 치맥 페스티벌도 있네요. 질문의 본질을 보시면 대구 발전 방안이 이때는 한 3분의 1, 시사한 3분의 1, 소위 공직관이라고 하는 공공행정, 이런 거 관련된 한 3분의 1 정도의 느낌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없앴던 것 중에 되게 하나 빠진 게 바로 대구 시민원탁회의입니다. 이건 왜 나왔냐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전해에 권 시장께서 이거 한답시고 왜 근데 무슨 대구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원탁회의는 시민들이랑 같이 앉아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취합한다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준비해가고 가시는 겁니다. 정기장에서 또 나오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에 관련된 질문은 그 질문입니다. 돌입니다. 심지어. 이해하셨어요? 돌아. 질문을 잘 보시면 그래 뭐든 그냥 쓰겠다가 정답이 나옵니다. 준비하시면. 그냥 준비한 거 그냥 뭐 쓰면 되겠네 뭐. 이게 정답입니다.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왜 못 썼냐고 지적당하는 일 없습니다. 다만 궁금하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더 얘기해봐라는 질문이 어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시기는 보시는데 그거 뭐 피드백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썼겠죠. 그럼 티가 나겠죠. 나쁜 의미로. 하지만 준비하신 분들은 뭐라도 열심히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의 기출스러운 거에다가 꼭 딱 맞지 않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열심히 쓰시기만 하는 성이라도 보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셨어요?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기출 중에 만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거 가지고 찍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이걸 가지고 별도로 무슨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발전 방안 가지고 아무거나 쓰시고 공무원 무슨 윤리 아니면 공무원의 자세 덕목 가지고 하나 그냥 쓰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문제를 연습용으로 기출을 가지고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출 갖고 반복하시면 된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쭉 하면 반드시 하면 정독을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같은 지문이죠? 라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따 개별 지문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만 넘어가죠. 일단은 사복직과는 조금 질문들이 좀 다를 수 조금 있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보니까 사복직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질문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사복직만 따로 별도로 채용했을 따라서 조금 질문이 다를 수 있다는 정도만 감안해서 보시고요. 옛날 거 오늘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개 넘어갔죠? 이제, 자기소개서 넘어갔고요. 이제 사전조사서 넘어갔고요. 이제 집단 토론 남았습니다. 자, 집단 토론. 집단 토론도 정확한 팩트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아시는 분들 디테일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가셔서 소집하고 인원 체크한 다음에 맨 처음에 사전조사 문제 나눠주고요. 쓰게 합니다. 그럼 쓰십니다. 싹 걷어갑니다. 문제지랑 됩니다. 싹 다.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쉽니다. 그 다음에 집단 토론 준비실이라는 데로 이동을 합니다. 준비실이라는데 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같은 조원들이 가서 의자에 나란히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같은 조가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명, 5명, 디폴트는 5명이 한 조입니다. 그렇죠? 5명이 한 조. 이해하셨죠? 5명이 한 조입니다. 면접은이 10조까지 되지는 않겠네요. 5명이 한 조를 보시게 되겠네요. 5명이 한 조니까 그 5명이 경쟁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그 같은 조원과 거기에 배정된 면접원이 계시는 겁니다. 2명이. 이해했죠? 다음. 끝난 다음에, 자, 그 자리에서 되게 하거나 예전엔 별도의 준비실이라는 데를 따로 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대기실에서 그냥 하기도 합니다. 뭘 주냐 그러면 그 다음에 집단 토론 문제지라는 걸 나눠줍니다. 쫙. 그래서 검토 시간 10분을 줍니다. 오케이? 설명자로. 한 장짜리 설명 자료는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로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확인한 게 이 폰트가 파워포인트 폰트 선생님이 한글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 난 이런 폼입니다. 이런 폼이 되는 한 장이 오는 겁니다. 해당되는 주제. 몇 가지 통계, 자료, 요약, 쪼가리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게 옵니다. 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사 모르는 게 나와도 말할 거리는 있습니다. 뭔가 비벼서. 이해하셨죠? 사실 아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들어가시긴 할 겁니다. 여튼 나눠서 10분 동안 검토를 하게 합니다. 일단 됐죠? 이때 메모를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해야 되지? 됐죠?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걷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론장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면접장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책상이 있거나 의자만 이렇게 모아져 있거나 좀 다르던데 5명이 책상 앞에 이렇게 디귿자로 원래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으로. 이해하셨죠? 5명이서 디귿자로 대충 이렇게 반원 형태로 만들어서 5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고 그 끝쪽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면접위원. 여러분이 면접 볼 면접위원 2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해하셨죠? 면접위원 기준은 여러분을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면접위원을 처음 모시는 거고요. 집단 토론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면접위원 기준으로는 보면 여러분들을 처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집단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이해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집단 토론 5명 중에 저 친구가 좀 괜찮나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예 못하고 말을 안 하는 최악의 경우가 없다면 저 친구가 조금 낫네 라는 경우가 그냥 막 이러면 2조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 다 뭐 열심히 얘기하네. 끝.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얘기하고 비슷하게 정리합니다. 오케이? 나만 못할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처럼 토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튼 준비하신 다음에 가고요. 가시면 사회자는 알아서 지정하려면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5명인데 뭐 지정할 것까지는 사실 없는데, 다음에 어디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이거나 혹은 그죠? 우수를 뭐 사회자를 해야 우수를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사회는 사회자의 그 정리하는 고유의 역량이 필요한데, 경험을 사회를 보시더라도 의견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화제를 전환하거나 뭐 마무리 발언을 하거나 그죠?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중간에 진행을 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그 진행 몇 마디만 하고 아무 얘기 안 한다? 그래도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튼 간에 사회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유토론입니다. 찬반 토론도 아니고요.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지장은 조언끼리 해서 뭐 필요하시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나오셔서 제가 사회를 봐도 될까요? 하신 분이 아마 생기시면 뭐 그러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뭐 굳이 사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들. 왜냐하면 토론이 길지도 않을 뿐더러 토의 주제가 좁기 때문에 굳이 뭐 사회를 진행해가면서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그건 알아서 각자 뭐 난 안 하고 싶지만 누가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세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분위기 봐서 그냥 하자고 우리끼리 그냥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사회자를 지정하는 데보다는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면접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고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통 모두 발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두 발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 손드는 사람도 있고 면접에는 알려줄 겁니다. 1번부터 돌아가면서 1분씩 정도 얘기하거나 그죠? 이렇게 보통 1분을 줍니다. 1분. 각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주제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토의했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토론을 마지막에 할 거니까 그냥 화제 던지는 정도. 뭐 일종의 몸풀기 돌아가면서 5명. 각자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뭐 원하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모두 발언을 합니다. 눈치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각자 끝나면 자유 토론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 갈 때 책상 위에 하얀 A4 용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메모해야 되잖아요. 토론할 때. 꼭 해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필요한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기서 괜히 계속 고기 쳐먹고 메모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어떻어요? 그거 더 안 좋으면 토론 참여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경우만 간헐적으로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 발언 간단한 요지 1번은 무슨 얘기 2번은 무슨 얘기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될 때가 좀 있으니까요. 뭐 굳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간단한 메모인데 되게 메모만 열심히 하시는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시는 건 더 안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중요한 건 잘 듣는 겁니다. 집단 토론의 본질은 집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같이 팀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는 것이지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집단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서 발전시키거나 그런 거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띄워주고 공감하고 최악의 경우가 뭘까요? 혼자 오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발언기가 세거나 말을 자르거나 디스하거나 이게 팀플레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 이 자체가 공동과제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실지 현직에서 부서 간 합동회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집단토론입니다. 아셨어요? 각 부처에서 와서 공통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취업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선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배려하고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발언 횟수, 특히 발언 시간 적절하게 평균값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균값. 적어도 소극적이 보고요. 많으면 딴 사람 기회를 그만큼 뺏는 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각자 그런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우수받겠다고 좀 더 얘기하겠다며 저는 좀 이상하다고 내 말이 더 좋다고 좀 잘 보이려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자중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나올수록 아이디어가 있을수록 존중해 가면서 좀 그죠?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런데 말이야. 난 알거든. 이런 느낌이 최악인 겁니다. 고유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만 인정하시고요. 자,
지난해 바뀐 겁니다. 5분 전에 벨이 울립니다. 그럼 결론을 도출하러 가는데 갑자기 무슨 결론이 되겠어요. 그죠? 이 모두 발언을 한 번 돌고요. 한 5분 전에 할 겁니다. 5분 가까이. 두 번째, 두세 번 돌면 한 번 돌 때마다 거의 한 4, 5분씩 돌아갑니다. 눈치 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발언 기회는 전체적으로 한 4번, 다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한 4번, 뭐 좀 길게 얘기하시면 서너 번. 좀 짧게 가시면 대여섯 번도 할 수 있습니다. 한 5번 정도를 평균값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0초에서 1분 사이. 즉,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하는 기회가 3번 혹은 4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많이 말하고. 또 내가 별로 아이디어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아, 맞다. 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숟가락 얹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집단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생판 모르더라도. 그죠? 결론 도출하는데 결론을 도출할 건 그렇고요. 누구 의견 괜찮습니다. 저도 이거 좋고 이런 거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접대용 멘트 비슷하게 각자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하게 하는 정도가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에 마무리 멘트 하다가 중간에 시간대가 끊고 이랬는데 그게 좀 이상했는지 아마 5분 남았을 때 마무리 멘트를 정도 합니다. 토론 시간 30분이잖아요. 앞에 5분은 인트로덕션 간단하게 하고 2, 3분 흘러가고요. 앞에 5분 정도는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실제 뒤에 5분 다시 빼고요. 그럼 실제로 돌아가는 시간은 한 15분 남짓 정도 됩니다. 15분. 한 3번, 4번. 20분까지는 안 갈 겁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다라는 리미트를 딱 알고 계시라고요. 리미트를. 아셨죠? 토론 내용은 당연히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인용해서 3번은 시장분이 말하는 거 되게 좋더라. 칭찬도 좀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3, 4회 한 5회 정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빼면 한 3번, 4번. 그죠? 이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원타임 원 메시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한 번 얘기할 때 하나. 여러 가지 난삽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시, 예화, 사례를 가지고 한 문장 얘기하시는 게 훨씬 인상적입니다. 오케이? 하나만 한 얘기가 돌아가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면접위원의 역할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쭉 보고요. 별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 나중에 이 부분인데 나중에 후기를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위원들이 토론했던 내용들을 그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혹은 얘기하다가 좀 그런 것 같으면 아이디어 좋은데 얘기해봐라. 아니면 발언이 좀 부족했으면 혹시 얘기할 거 없냐. 이런 질문을 연결지어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토론이 끝나더라도 내가 발언한 거나 아니면 좀 이런 질문이 개별 질문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대기 시간에 조금 생각을 좀 해두셔야겠죠. 혹시 물어보면 갑자기 또 발언한 거 본인이 기억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 정도만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은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스터디에서 계속 연습하시면 토론이 느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 토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합니다. 아셨어요? 낯선 사람들과 합니다. 눈치 말할까 말까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서로 얘기하겠다 이러는 거 안 나옵니다. 절대. 아셨어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얘기하는 게 나와요. 하지만 스태프들끼리 하다 보면 주제도 미리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잘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 와서 토론하자 이런 거 합니다. 그러시면 재미도 없고요. 늘지도 않습니다. 실제 토론이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딱 한 번 하는 게 진짜 리얼한 토론 준비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면 미리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는 거. 주기적으로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거든요. 등산을 올라가면 맨 옆에 허용호가 있고, 그죠? 쟁쟁한 등산인과 저가 같이 올라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팀이 올라가는 속도는 누구에게 정해질까요? 허용호 대장한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정해집니다. 그죠? 집단 일을 하면 최종 퍼포먼스는 누구에서 정해져요? 엑스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셨어요? 누가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 혼자 오버하는 분이 계시면 고마운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고마운 겁니다. 왜 우리 토론이 이렇게 안 되지? 토론이 잘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별 평가하고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나 혼자 팀플레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나 혼자 팀플레이.
이제까지 토론을 못 해가지고 미흡받고 떨어졌어라는 분이 주변 대구에서 발견된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제보를 해주시면 후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보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일산학원에서는 집단 토론을 가지고 여러분 공포를 심어주기 딱 좋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토론을 해야 된다. 면접했는데 첫인상이니까 더 중요하다. 그죠? 자료들도 잠깐 보게 하고 자료도 없이 토론을 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고 하면 큰일 난다.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학원에 숙제들 짜주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연습을 해라. 토론. 그럴듯합니다. 말짱 꽝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100% 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직 7급은 50분 합니다. 6명 가지고. 퀄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직 7급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저 행시도 하는데 행시 5급에서 2타임에 나눠서 합니다. 그룹 토의를 하는데 심지어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대구 9급이라고 틀릴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반론이 있으신 강사분들은 환영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기준으로 뭐겠어요? 내가 할 말만 딱 3번, 4번 흐름에 맞춰서 이게 개별 면접과 다른 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흐름. 치맥 페스티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전기차 얘기를 한다든가 산업의 발전, 대구의 발전, 관광 얘기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산업 관광보다는 뭐 세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축제 활성화 방안인데 진짜 뜬금없잖아요. 이런 게 최악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겪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해요. 정말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미리 약간 제가 좀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질에 보서는 말씀드리는 건 없습니다. 또 이제 주제를 보죠. 자, 모르는 거나 또 제시어를 기본적으로 줍니다. 말할 거리. 이 중에 한두 개 뽑아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야지 대기 시간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그걸 잘 모르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들 나옵니다. 준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숟가락 하나 얹고 가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공동의 일에 같이 내가 부족하지만 참여하는 그 자체가 팀플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른다고 짜져 있는 거가 가장 안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팀플레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다음 주제를 보죠. 이건 예전형입니다. 기사형으로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국가직은 이렇게 주는데 대구는 좀 파워포인트형으로 줍니다. 주제 보시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집단 토론은 차라리 사전조사 나 혼자 쓰는 거니까 모르면 쓸 게 참 궁한데 이거는 자료도 주겠다. 준비한 사람 뭐라도 떠들겠다. 주제도 보세요. 여러분 대구 발전방안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사 줬던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요? 느낌이? 다 대구잖아요. 심지어. 즉 집단 토론은 다 대구 걸 주는 모양입니다. 다 말할 거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집에서 준비하신 분들 10번은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말할 거리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실 겁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나올수록 집단 토이기 때문에 자중하고, 그죠? 중도를 좀 지키시고, 컴다운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말을 많이 하고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간혹 여기다 보시면, 조직문화 혁신 이런 얘기 나와요. 야, 이런 거 나오면, 자료가 있다니까요? 그죠? 야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직무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더 좋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PC방 알바를 오래 해서 이런 거는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각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뭐든 얘기하시면 됩니다. 100분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100분 토론도 토론이 안 되는 판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다? 집단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죠? 집단 안에서 내 역할을 하는지 잘 듣는지 듣는 건 귀가 아니라요. 받아서 뭔가 얘기하거나 그런 분들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보시고요. 고령 친화도시, 뭐 도시재생 그냥 물어도 되는 질문들입니다. 준비를 하고 가실 거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늘 말씀 한 가지 잘하시는 분들의 팁은 한 번 열을 때 이건 저렇게 막 나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를 가지고 포커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로? 구체적인 사례, 경험, 뉴스
케이스로 제가 가봤더니 그죠? 이렇더라. 그런 얘기하면 시간도 잘 가고요. 잘 들리고요. 재미있습니다. 아셨어요? 뉴스를 봤더니 이제 이렇더라.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교수님, 행정학 교수님이거나 관련 전문가 교수님이 오셔갖고 막 좀 아름다운 얘기들 있죠? 부흥부흥 떠있는 얘기 하시면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런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인 얘기를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죠. 자, 마지막으로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해도 됩니다. 창업 활성화 대책. 사조서에서 나왔거나 토론에 나왔거나 준비 다 하셔가는 얘기입니다. 이건 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숙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자. 제가 이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모았습니다. 아마 거의 완벽하게 거의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구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대충 너무 옛날 건 좀 제끼시고요. 되게 그러니까 전체로 보시면 대구시정을 좀 진짜 공부를 꽤 해놓긴 해야겠다. 그리고 치맥 페스티벌 진짜 갔다 와야겠다. 그죠? 거기만 아니라 몇 군데는 좀 내가 말할 거리라도 측면에서 좀 다녀오긴 해야겠다. 성문시장을 갔다 오든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공원을 한번 갔다 오시든지 그죠? 뭐 KTX 새로 뭐 개비했다는데 한번 갔다 오시든지 예를 들자면 그래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초주문 세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앞에 사전조사도 쓰고 뭐 여기가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 본질은 여러분이 개별 면접입니다, 당연하게. 그죠? 나머지 것들은 전 다 참고라고 보는 거예요. 집단 토론까지 포함해서 면접인들이 보고 여러 가지로 보죠. 쓴 것도 보고 자소서도 보고 사전조사도 보고 토론한 것도 보고 그죠? 최종평가는 예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전체를 고려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은. 아셨죠? 물론 한간에는 집단 토론은 따로 뭔가 평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국가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난 다음에 묶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집단 토론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토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되게 토론을 뭔가 별개로 평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세트가 뭐냐. 제가 뭐 7급 걸 넣긴 했습니다만 좀 제껴서 뒤에 보시죠. 예를 들자면 이걸 제가 세트라고 합니다. 빈 페이지가 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았던 질문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게 세트입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있는 면접 교재 중에 저만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맨날 이렇게만 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왜냐, 그럼 한 사람 걸 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분만 알아서도 안 되고 뭐 재수강 씨 이제 많은 뜻을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아시면 다 아신 겁니다. 왜? 비교가 되잖아요. 흐름을 알잖아요. 실제 흐름. 질문의 배분을 알게 되죠. 한두 사람께 아니니까 비교가 되죠. 이런 거 많이 묻네. 또 이건 좀 되게 좀 다르네. 그죠? 교집합과 합집합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대본에. 여러분 국사시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대사도 있고 뭐 삼국시대도 있고 조선시대 있고 근현대사 시험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뭐 개헌이나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근데 만약에 분해해서 고대사 문제만 이따 이렇게 모아놓고 현대사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면 현대사 문제만 기출만 모아도 어마하게 양이 많을걸요? 그거 보면 되게 문제를 많이 묻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죠? 배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현대사 문제가 그래 나오는 게 기본적인 거 나오고 그냥 풀면 맞추고 머리만 버리자. 대신 조선시대도 빡세게 해서 한 문제 더 맞자. 이런 게 전략이 세워지잖아요. 경중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죠. 그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고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20문제 하나를 다 세트로 다 풀어봤기 때문에 비중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면접 강사가 이거 많이 나온다는 말을 믿으신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을 하고 가능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도 이런 건 또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부정관적인 판단이 감이 생기시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 감을 가지고 우선순위, 선후,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경중을 가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공부 못하는 분들은 통째로 외워야지 시험 잘 보시는 줄 알죠? 기억력 너 되게 좋은가 봐. 시험 잘 보는 거 보니까. 그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전체 사이즈를 알고 교집합, 합집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바로 이게 그 밸런스입니다. 제가 물론 이거 좀 끊고요. 이거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하나만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건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 딱 2번 하나. 여기 질문 세트 처음부터 적어도 끝까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필기 기본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건 좀 오버하고요. 고의 반 그것도 좀 오버갖고 반의 반의 집중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정독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정말로 그죠? 공부한다 정독을 꼭 한번 하십시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 정신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독을 하시면 다 보일 겁니다. 이제 많이 묻는군. 선생님 자소서 많이 묻나요? 저한테 안 물어도 됩니다. 사전조사서 많이 묻나요? 못 쓸 것 같은데 잘 안 물어도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쿼테이션 있죠? 면접 때 여러분 선배들이 다음에 대부분 잊어먹기 전에 면접 끝나자마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어땠냐고 같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냥 오탈자만 해가지고요. 이거를 드린 건 면접 분위기인데 특정한 면접위원들의 얘기들이 국금선인데 많이 돌아다닙니다. 또 어딘지 압박 질문 많이 했어 이런 건 누가 좋아할까요? 학원 강사들이 좋아하겠죠. 준비 열심히 안 하면 그죠? 거시갈 수 있다며?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죠. 전체를. 원래 서울시 국사가 더럽게 나왔다고 좀 쉽게 나왔다고 내년에 서울시 국사 맨날 쉬워졌다고 얘기하는 건 오바잖아요. 이해했죠? 1-2-1이지 않는 게 안정적인 성적의 지름길입니다. 안정감에. 그래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니은자로 나온 건 그거의 후속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QQQ라는 건 뭐 이것저것 계속 뭐 이거 갖고 막 쪼잘한 거 많이 물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전체 한 사람이 받았을 때 실제 빙의해서 이런 순서를 이렇게 묻는구나 보시면 내적인 흐름도 알게 되고요. 질문의 배분, 조별의 약간 차이. 그죠? 다음에 대구 질문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개인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시키는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말 안 드릴 테니까 반드시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그냥 닥치고 정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가 간단히 표시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몇 개 포인트를 잡아서 경중 선우를 다시 좀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는 겁니다. 감을 갖고 들으셔야지 빨리 듣고 준비하는 밸런스를 빨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별별 거 많이 물은 것 같아서 정신사 나와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구는 교집합이 되게 넓은 편입니다. 교집합은 얼마 안 되고 합집합은 이따만 하면 좀 진 빠지는데 교집합이 꽤 넓은 편입니다. 아까 사전조사서 보셨잖아요. 집단토론 주제 보셨잖아요. 거의 겹치죠. 어디에 물어도 되는 게 다시 개별 질문으로 또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같은 거 갖고 세 판 돌려먹는 거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대구시정은 걱정하실 게 도리어 없다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반드시 읽어보신 뒤에 그 다음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솔직히 이 1강의 요까지 오는데 40분이면 오거든요. 대구는 너무 미워요. 따블을 해야 돼요. 따블을 뭐든지.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고 권 시장님한테 좀 따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중앙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5분 면접 이런 걸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강 뵙겠도록 하겠습니다.